반갑습니다. 데이업 안에서 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입니다. 하반기 바이오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때문인데요. 이 에스모가 왜 중요한지, 최근 항암제에 관한 이 내용들이 왜 주목을 받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암 연구 학술 대회로 각국의 암 전문가들과 제약회사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큰 모멘텀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의 생물보호법 규제를 통해 이 바이오 USA, 이 바이오 의학 관련해서 해당 해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에스모에서도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현재 에스모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평가된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이 누구인지, 이번 에스모가 하반기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회 일정을 보시는 것처럼 9월 13일부터 9월 17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마법의 단어가 있죠. 바로 이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이 학회가 열리는 전날 이 기대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이 에스모 사이트를 들어가면 아직 초록 제목에 대한 오픈은 되지 않았고 이 타이틀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9월 9일 7시 5분에 이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현재 주식시장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요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이 빅파마들은 ADC와 그리고 칼투티 관련, 그리고 병용요법 및 이 플랫폼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에스모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현재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국내에 이런 ADC나 칼투티를 다루고 있는 또 플랫폼이 독보적인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핵심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 상위 10개의 암 관련 초록 해석을 보면 이 대부분 암이 췌장암, 위암, 그리고 식도암, 이 간세포암, 폐암, 이 대장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알테오진이죠. 현재 코스닥 시총 1위이고 현재 많은 이 투자자들부터 이 가테오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번 알테오젠을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SC 파트너에 대한 이 가능성, 이 기대감을 크게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재 이 다이치 산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 에스모에서 새로운 페이로드를 접목한 ADC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는 로슈의 헙세티 그리고 퍼제타, 페소고와 마찬가지로 헐2를 타겟으로 하는데요. 이 할로자인 같은 경우 로슈와 헐2 타겟 독점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헐2T 타겟을 하는 이 약품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투 피아 주사에 히알룰로니다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누구다? 바로 알테오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알테오젠과 다이치 상큐가 서로 협업을 하여서 글로벌 최초 이 피아 주사 ADC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다이치 산큐 같은 경우 페이로드 다각화와 그리고 안정성 보완, 그리고 타겟 남종 및 이런 기술력 관련해서 이 페이로드를 다각화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강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기업 안에서도 우리가 알티오젠의 이런 성장성을 크게 눈여겨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현재 여기에 대한 이 SC 간한 기술력이 크게 집중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번 에스모를 포함하여 9월 23일 날 키투루다 SC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고 가을 중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RTO젠의 이런 움직임을 추적을 해보면 5일선과 21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5일선과 21선에 대한 지지 라인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됐지만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찍어준 만큼 여기에 대한 이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과 61선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봉상의 움직임도 봤을 때 21선까지 이탈이 나온 부분은 있지만 5일선에서 크게 이 격차를 벌리지 않고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LB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HLB는 이번 에스모에서 리보세라닉 관련 9개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7개의 암종에 대한 이 결과를 발표할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과연 올해 FDA 허가를 재신청을 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을 크게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형성이 될 수 있고 FDA 승인 이번에는 정말 되겠지라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투자자들의 마음이 크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최근에 HLB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구간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최근에 유한 양행이 FDA 승인을 얻으면서 이 FDA 승인 받은 다음 날 바로 이 세론이 나타내는 형태를 나타내면서 이 HLB도 이 FDA 승인 별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구간에 이 매물 라인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이 에스모를 비롯한 FDA 승인에 대한 이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 이 구간 강한 저항 라인이 있는 만큼 이 구간의 물량들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돌파가 가능할지 이런 흐름들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HLB의 최근의 움직임도 21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또 이제 121선에서 돌파를 해주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는 이 정별 형태로 서서히 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흐름들이 기대감이 크게 나왔던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HLB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말 이 HLB는 FDA 승인을 받고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또 미흡하게 나오거나 안 좋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T팜을 볼 수 있는데요. 이 ST팜은 보시는 것처럼 에스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행성 공용 이 종양 한자에서 최초 인간 투여량 증량 연구에 대한 이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된 만큼 타이틀이 공개가 된 만큼 현재 글로벌 최초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 개발을 좀 우리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ST팜 같은 경우 최근에 이 길리어드와 이 렉비오에 대한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아직 이 CB 물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물량이 또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강하게 또 저항을 받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LC팜이 모멘텀 자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퍼지게 되면서 주식 가치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LC판 같은 경우 아직 이 강한 상승세 라인을 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전환을 하는지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DA 승인 이 국내 최초로 받으면서 최근에 이 바이오 대장주인 유한양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한양행은 9월 7일부터 9월 10일 날 개최되는 이 폐암 학회에서도 레이저 티닙과 마리포사 추가 데이터에 대한 이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이번 에스모에서는 마리포사2 전체 생존율 데이터를 발표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폭으로 형성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ABL 바이오와 진행 중인 이 이중항체 관련해서 IND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제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재차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우리가 추적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 당시 세론이 나오면서 좀 이제 개인들의 이런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현. 하지만 그 다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조정 없이 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 줬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좀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고가, 이 조정 없이 올라간 이런 흐름에 있어서 고가 라인에서 좀 운영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이 강한 매도세가 나타내 줬지만 현재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나타내 주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기 흐름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떻게 좀 도래되는지 출현이 되는지 그런 흐름과 이 5일선 타고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만큼 이 5일선에 대한 이탈 여부도 우리가 측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시점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목될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루닛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루닛 같은 경우 AI 기반 바이오 마커 분석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루닛에 대한 좋은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이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단도암 환자에게서 이 치료 반응 연구 결과가 이 미국 암학회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루닛도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서서히 큰 폭으로 입증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AI 기반에 대한 이 루니스코프 옆에가 이제 루니스코프인데 여기에 대한 이 연구 결과가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추적하시는 게 또 AI 기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불러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루닉 같은 경우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와 역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이 보시는 것처럼 이 121선이 48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또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고 현 시점 주봉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추세를 전환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 주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1선 돌파를 하면서 물량들 잘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이 재료들이 뒷받쳐 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봉상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구간에 대한 우리가 지지 라인, 매물 라인들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21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마다 강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번 21선이 그만큼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게 될지 이런 흐름들을 좀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단 부분에 매물이 좀 크게 겹쳐 있는데 이 물량들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구름대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틸렉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 인터로킨 18에 대한 이 칼트티에 대한 부분이 치료제 후보 목질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9월 이제 지난해 2월 달에 국내 일상 IND를 받고 9월 투약 및 임상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 데이터가 뛰어났고 이상 데이 이번에도 좋은 데이터를 선보일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유틸렉스의 차트를 봤을 때도 유틸렉스도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를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현 시점에서 좀 다른 면모는 바로 이 골든 크로스와 함께 서서히 이 정별로 턴을 돌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현 시점에 부딪혀 있는 이 구간의 매물 라인이 큰 폭으로 이탈이 나오는지, 현재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 구간이 하락 추세로 강하게 전환이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의 물량들 소화를 하면서 이 구간의 저항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CS5001에 대한 이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ROR1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 단일 클론 항체로 구성된 이 ADC가 컨트롤로 알려진 이 부위 특이적 이 접합 기술을 통해 독특한 이 베타 글루로나이드 링크와 그리고 PBD 전구 약물을 통합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현재 각종 결과를 봤을 때 이 부작용도 덜하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가켄 바이오도 현재 강한 상승 추세 라인 타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21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은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거의 흐름들을 더 크게 봤을 때 이 121선에서 강하게 또 지지를 받아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추세를 타고 이 상단 부분에 부딪힌 만큼 이 중간까지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시는 게 이런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데이터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현이 됐는데, 이 최근에도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만큼 21선에 대한 이 지지와 이 구간의 매물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구간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의 흐름처럼 61선과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티움바이오를 볼 수 있고, 티움바이오도 임상 1 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 여기서 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하면 이 부작용이나 이 데이터 자체가 좋다고 하면 임상 이 A상까지 타질 없이 진행할 계획과, 그 다음엔 이 ABion도 볼 수 있는데요. 이 ABion 같은 경우 이 ABN 401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고, 현재 이 각종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 기술 수출에 가까운 이 베스인 클래스 약물입니다. 그만큼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이 데이터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B온 같은 경우 이 유한양행과 함께 좀 주목이 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구간의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51선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구름대 안에서 단기적인 추세를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측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구름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상승 추세로 강하게 나아갈 경우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이 대폭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 AB온이 현재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할지 우리가 좀 추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
병역요법을 통한 기대감을 큰 폭으로 형성된 만큼 AB온한테도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에이프릴 바이오와 IMBDX를 우리가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은 아직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 제가 이 좀 추적을 해 봤을 때 이번 에스모에서 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사파바디 플랫폼이 GLP-1과 ADC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약물이 바로 비만, 당뇨 그리고 그다음 이 ADC 차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좀 약간 혁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IMBDX 같은 경우 이 혈액 검사 바로 이 액체 생검을 통해서 대장암을 진단을 하는데 최근 이 가던트 헬스가 이 실드라는 이 제품이 FDA 허가를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 IMBDX의 캐서 파인드가 또 추가적으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 폭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9월 9일 날 공개되는 초록 제목에 따라 현재 기대감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이 기대감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이 학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주목될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 계약 소식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따라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총 정리를 봤을 때 현재 알테오젠, HLB, 에스팜, 유한양행, 루니, 유틸렉스, 리가켄바이오와 이 ABL 바이오 이 간단 요약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티움 바이오와 AB온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직 주목되지 않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 IMBDX도 좀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에스모에 관한 내용들 마쳤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